역시 토트넘은 손흥민이 잘해야 승리합니다. 손흥민이 또다시 축구 도산 모드로 돌아와 토트넘의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EPL 5라운드 브랜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멀티 도움 맹활약으로 3대1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은 품목 기준 평점 9.0점을 받으면서 양팀 통틀어 최고라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풋볼 런던은 매디슨을 평점 10점을 주면서 최고로 꼽았고 손흥민에겐 8점만을 부여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항상 위협적인 존재였고 스퍼스의 두 번째 골에서 존슨에게 연결된 패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또 매디슨에게 완벽한 패스를 통해 또 하나의 어시스트를 추가했다.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 동료들에게 7번의 찬스를 만들어냈다고 칭찬했습니다. 솔직히 좀 아쉽네요.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10점을 줘야 했다고 봅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면서 최우수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경기력으로 비판을 받았기에 이번 완승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궁금했는데요. 또한 이번 경기를 그야말로 캐리한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했습니다. NG 감독의 주요 인터뷰 질문과 답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팀이 초반에 실점하고도 바로 반격에 나선 모습에 만족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 당연히 이상적인 시작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선수들이 바로 경기에 집중했다. 오늘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다. 브랜트포드가 공을 가지고 있든 없든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런 경기 방식을 좋아한다.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만의 에너지와 강도를 제대로 발휘한다면 그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승리를 충분히 자격 있게 따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승리할 자격이 있다면서 확실히 이전보다 자신감이 상승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NG 감독을 구한 이른 시간의 동점골은 매디슨의 전방 압박에서 나왔는데요. 제임스 매디슨의 오늘 경기력은 어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매디슨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팀 전체가 훌륭했다. 모두가 우리가 지배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것에 집중했다. 상대가 조금은 빌드업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건 우리에게 좋다. 왜냐하면 강한 압박을 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미드필더들이 전방의 3명을 잘 지원했다고 생각한다. 상대가 우리에게 압박을 가했을 때도 비카리오와 수비진이 잘 대처했고 미드필더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모두가 강력한 경기력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빌드업을 시도할 거란 예상 말고 그렇게 유도하면 안 되나요? 토트넘의 득점과 위협적인 슈팅은 상대에게 점유율을 주고 압박해서 역습을 취할 때 나왔습니다. 기존의 NG의 점유율 축구에서 나온 득점과 승리가 아니라는 점이죠. 손흥민도 확실히 그런 상황에서 위협적이라는 것이 이번 경기로 잘 나타났습니다. 제발 눈으로 봤으면 전술에서 즉각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브랜트포드전에서 팬들에게 입 좀 다물라는 쉿 세레머니를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직접 득점을 도와준 브레넌 존슨인데요. 브레넌 존슨이 이번 주 중요한 2골을 기록했는데 팬들이 그가 득점한 후 크게 환호해줬다. 당신은 기분이 좋았냐고 물었습니다. 브레너는 정말 좋은 한 주를 보냈다. 컵대회에서 우리를 진출시킨 골을 넣었고 오늘 결승골을 넣는 멋진 득점을 기록했다. 오늘도 경기를 이끌며 꾸준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주에 조금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가끔은 그런 경험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시각을 바꿔주기도 한다. 브레넌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팀 동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가 매일 열심히 훈련하는 만큼 우리 클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브레넌 존슨은 2경기 연속으로 득점하면서 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득점을 도와준 이후 계속되는 찬스를 놓치는 고질적인 모습도 드러냈는데요. 존슨은 이번 경기 무려 6개의 슈팅을 때리며 손흥민의 6배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존슨이 팬들의 비판을 완전히 바꿀 만큼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언제든 존슨이 득점력 빈곤에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득점 페이스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결정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NG가 영입한 솔랑케가 득점했습니다. 그동안 천억의 이적료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NG에게도 책임 논란이 있었는데요. 도미닉 솔랑케가 득점을 기록한 것도 좋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 도미닉은 아직 경기 감각을 완전히 회복 중이다. 마지막에 보셨겠지만 체력이 거의 바닥났다. 그를 조금 더 경기의 승부를 확실히 결정짓는 세 번째 골이 필요했다. 그는 오늘도 좋았고 지금까지 모든 경기에서 잘해주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공격수들은 득점을 사랑한다. 오늘 클럽에서 첫 골을 넣은 순간은 특히 홈 경기라 더 특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는 오늘 정말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그가 오늘 최전방에서 잘 버텨줬고 상대가 맨투맨 마크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가 공을 잘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 역할을 아주 잘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득점을 넣기 전인 무득점 상태에서도 솔랑케를 믿고 찬양했던 엔지 감독입니다. 자신이 고집부려서 데려온 솔랑케가 오늘 득점까지 터뜨렸으니 당연히 찬사가 나가겠죠. 하지만 오늘 솔랑케의 득점은 이른바 속칭 주워먹기였습니다. 위치 선정도 좋았다고 말해야겠지만 선수의 개인 기량을 뽐낸 골은 아니었는데요. 솔랑케가 앞으로 경기에서 이걸 넣어? 라고 놀랄만한 골들을 뽑아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섭섭한 게 데이터 중심인 풋몹에서는 손흥민을 최고 평점으로 꼽았고 이 맨 오브 더 매치에도 뽑혔습니다. 하지만 유독 영국에서는 매디슨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매디슨이 두 골을 위해 공을 탈취한 것처럼 공이 없을 때의 강한 압박에 만족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은 매디슨을 극찬했죠. 그렇다, 그 부분은 올해 내내 훌륭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아마 우리가 리그에서 나아가 유럽에서 압박 측면에서 최고 수준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브랜드포드가 어떻게 빌드업을 시도하는지 보셨을 텐데 그건 우리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을 탈취할 기회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첫 골을 포함해 정말 놀라운 기회를 여러 번 만들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득점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아스날전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다고 했는데 매디슨이 세 번째 골을 넣은 것이 오늘 가장 큰 차이였냐고도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손흥민의 이름이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기고 있었긴 했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그런 것이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보상이 필요하다. 오늘 2대1 상황에서 상대가 몇 번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2대2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계속 경계해야 하고 그 세 번째 골은 정말 훌륭했다. 구단의 새 리더인 로메로, 손흥민, 매디슨이 모두 기여했고 그런 순간에는 바로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듯이 대체적으로 질문이 득점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손흥민이 거의 경기를 뒤흔들었고 역대급 기회 창출을 쏟았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없었습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아무리 득점자들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이 손흥민의 기여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주장단 3명이 득점에 기여했다고 칭찬했을 때 언급했을 뿐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손흥민이 득점을 해야만 질문이 나오는 건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오늘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슈팅만 때렸기에 참 기대가 안 됩니다. 손흥민이 오늘 7개의 기회 창출을 만들었는데 손흥민은 반도 안 되는 슈팅 기회를 제공받는 현실입니다. 축구용이었습니다.